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고3인데 고1, 2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초점은 이제 고3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고1에 해당하는 거는 좀 언급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학년도 기본적인 대중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쯤이란 건 5월 3일 날이 돼야 이제 수시 요강이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요강은 9월 1일 건데, 5월 3일 전에는 우리 고2 4월 말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뽑겠다는 시행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이 시행 계획이 확대되어서 이제 확정되는 게 요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요강 나오기 전까지 시행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나올 거면 요거 보면 이제 모든 게 결정됐고 여기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년엔 특이하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일부 바뀐 건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다 보고, 여기 보시고 이런 걸 확인하는 데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든가 아니면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4월 말 돼야지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 수 있고, 1학년들은 내년 돼야지 알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행 계획이었어요. 요거를 고3 어머님들도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2학년 4월 말에 이게 발표가 됐었고요. 거기에 뭐 있냐면 요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특정 대학에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뽑고 지역인지 어떻게 뽑고 종합 어떻게 뽑겠다, 몇 명 뽑겠다도 다 남아 있었던 거고, 요걸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나누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구나, 학생 종합 아니고 그 요강 수시 요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99%는 알고 있으신 거하고 다를 바 없다. 다만 올해 이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늦게 약대가 6년제로 바뀔 거라고 발표가 났었기 때문에 올해 약대 뽑는 데가 아직 정원을 발표 못한 데가 부산대가 있어요. 5월달 되면 아마 이제 정원까지 발표가 다 해가 나올 거고, 전국의 약대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 졸업한 아이들,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차이점은 뭐냐면, 기재 검증이 점점점 강화돼 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안 되더라. 그래서 수상,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또 부모님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들어갈 건데 원서를 6개 넣을 거니까 6개 대학마다 각각 다르게 넣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 다르게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를 세팅 6개를 딱 정하고는 한 학기 하나씩 6개를 다 정하고 나면 그 그대로 모든 대학에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혹은 과나 전공이나 뭐 전형에 따라서 뭐 수상을 다르게 할 수 있냐면 다르게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아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율동아리 얼마나 중요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율동아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30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30자라는 의미가 뭐 활동했다는 30자가 아니고 무슨 동아리 몇 명 참여 이러면 30자예요. 그래서 자율동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규동아리가 더 중요하고, 동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업활동,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는 폐지되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었어요. 아마 자기소개서 물으신 분이 있던데, 자기소개 작년에 4,500자까지 쓸 수 있다가 이번 한 2,300자 정도 줄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7월 정도 경에 자기소개서 특강을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벌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니 많이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은 열심히 교과 공부하고 모의고사 공부해가지고 내신 올리고 수능 올리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6개월, 7개월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두 달만 바짝 쓰시면 되는 거고, 올해 또 자기소개서가 빠지는 대학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고려대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많이 빠졌고, 부산 지역 대학은 자소서 보는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주요 대학은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쓰시고,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이 전면 폐지됐고 블라인드가 확대되었어요. 이 블라인드라는 개념이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가를 알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능력이 아니고 학교의 능력이나 부모의 능력으로 대학을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블라인드의 취지고, 그래서 각 대학들의 생활기록부가 넘어갈 때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게 전부 다 지워지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어느 대학인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그게 생활기록부에도 남아있으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능력으로, 우리 아이 능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40%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거의 이제 2020 학년도 조기 달성이라 돼 있잖아요. 올해 보시면 39점 몇 프로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40%까지 와 있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 밑에 지역 균형 선발. 이걸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걸 눈여겨 보시는 게 혹시나 올 상위권 학생들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뽑는가가 제일 궁금하시다고 물으시면 여전히 이 형태가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 학생부 논술 실기는 수시예요. 수능 위주는 정시. 크게 수시, 정시일 때 수시 때는 크게 3개, 정시 때는 거의 하나. 근데 수시에 다시 보시면 학생부 위주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죠. 학생부 교과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생활기록 보실 때 숫자 나오는 거 있죠. 무슨 과목에 몇 등급 혹은 ABC 나오는 그 숫자하고 ABC만 보겠다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숫자 더하기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 그다음에 주소 이런 거 빼고 다 보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고요. 논술은 아마 학교마다 출제한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고, 실기 실적은 기본적으로는 예체능 계열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외국어라든가 과학 계열이 있긴 있지만 거의 보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실기 실적이다.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시에 대학을 간다 하면 아마 학생부로 가든가 논술로 가든가. 논술이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가 수시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보시면 대입 전형이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전형을 강통하는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어요. 뭐가 보이세요? 그런 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죠. 교과. 어느 전형이든지 교과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교과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 활동은 거의 다가 교과 활동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동 공진 포함해서 34시간에 수업 활동을 할 때 30시간이 학생부과 수업이잖아요. 그 교과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착각하는 게 동아리나 수상만 많으면 대학 갈 거라는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이야기.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돼야 된다. 논술 전형이 중요한, 논술이 제일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교대나 일부 대학들은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죠. 그 다음에 고대 연대 같은 경우도 수능이지만 교과가 반영이 돼요. 동점일 때는 뭘로 구분하겠어요? 교과로 보겠죠. 그래서 0.01점이라 높은 게 어쨌든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그럼 또 나머지 거 보시면 남아있는 게 수능이죠. 어느 전형에도 지금 수능 빠져 있는 거 없잖아요. 교과 전형에 최저 없는 대학도 있지만 최저 있는 대학이 더 많아요. 주요 대학들은.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아무리 교과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수능 맞춰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에서 수능이 있는 대학들이 지금 올해 또 학교는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늘어난 상황이고 보셔야 되고, 논술 전형도 논술 최저 없는 데가 있고 최저 있는 데가 있지만 논술 최저 없는 데는 연세대 같은 대표적이지만 거의 100대 1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실질 경쟁률이 100대 1이겠지만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있으면 한 60대 1인 게 30대 1, 20대 1로 떨어지거든요. 최저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못 맞추면 못 간다 해서 수능을 꼭 맞춰야 돼서 수능 중요하다. 정시 때는 당연히 수능.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 딱 2개잖아요. 파란색과 빨간색. 뭐 하라고요? 교과하고 수능하고 그것만 하면 대학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자꾸 하시는데 교과 성적 올리고 모의고사 잘 치고 하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 성적이 좀 안 좋고 수능도 안 좋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제일 기본은 지금 3학년 1학기까지도 있으니까 열심히 교과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이제 올해 변화된 포인트는 지금 3학년들이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남아있는 내신이 등급 나기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나는 과목이 몇 개는 있죠.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해서 수시가 안 됐다 하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2학년 때까지 내신 끝났대. 그러면 나 이제 엄마 수능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정시 할 거니까 이제 3학년 내신이 필요 없어. 학교 안 갈
뭐 작게 갈래, 덜 갈래. 작년에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는 아이들 종종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성껏 그래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본대학 못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 비교해 보시면 총 뽑는 인원수가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어머니. 그죠? 34만 7천에서 336, 약간 미세하게. 그런데 2년 전에 못 뽑았던 까지 들어온다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들어와가지고 2년 전보다 지금 줄어든 아이들이 11만이 넘어요. 부산 지역만 해도 9천 명이 줄었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줄어가는데 대학교 정원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기는 쉽죠. 어디든 대학은 다 가요. 근데 문제는 어느 대학이냐가 문제일 뿐이고, 그때 수시냐 정시냐 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 정시는 좀 작은 편이죠. 정시가 40% 됐지만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20%대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국의 대학을 다 갈 건 아니잖아요. 아마 부산 지역 대학 가든가 서울 지역 혹시 희망하면 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쪽 이렇게 갈 거라면 부산 지역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수시가 이렇게 정시가 이렇게 조합이 이렇거든요. 비율로 보시면 84.7%, 15.3%. 부산 지역의 대학을 가려면 뭘 집중해야 돼요? 수시였는데 이게 공식이 조금씩 깨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수시 때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이 뽑을 인원만큼 다 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인원들을 다 못 뽑고 상당 부분이 정시로 이월돼 버리는 상황들. 이라서 부산 지역 대학도 정시에도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올해 아마 소문 들으셨겠지만 상당 부분 대학들이 미달난 상태.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요. 선생님, 왜 부산 지역 대학에서 수시를 다 못 뽑는 거죠? 부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못 뽑는 이유는 최저학력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부산 지역이 지방 국립대학인데 직업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대학 치고도 최저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 뭐 서울에 비교해서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정도 맞추면 서울 쪽 대학들도 갈 수 있다는 아이들이 서울 쪽에 원서를 많이 쓰고 부산은 상당히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좀 이월인이 많이 생겼었어요. 반면에 좀 그보다 좀 밑에 대학들, 거의 부산에서 중간쯤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비해서 대학 정원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보시면 부산에서 선발 애들이 3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통계가 특성화 고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2만 3천 명이에요. 특성화 아이들이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2만 명도 안 되게 대학을 가는데 3만 6천 명이니까 1만 6천 명 이상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이 올해 4,600명 정도 못 뽑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워낙 학생이 작기 때문에 이건 부산 지역 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대학을 가는 거는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얼마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가 더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서울 지역 대학은 이렇게 뽑습니다. 3만 1,000이고 2만 명이고 이걸 비율로 보시면 60대 4 정도까지 와 있죠. 이 정도로 수시도 뽑지만 정시도 충분히 많이 뽑고 있는 거 아마 이 정도가 거의 맥스일 거예요. 맥시멈. 그래서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부산 지역을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서울 지역 대학은 정시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계속. 보시면 요거 좀 11만 명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래 9천 명 늘었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갔다가 안 가고 재수 삼수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10%만 재수해도 10,000명이면 플러스면 제로예요. 그럼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에 4,600명 못 뽑았다면 올해도 또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올해나 작년이나 크게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대학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도 고민해서 보시면 될 거고 혹시나 둘째, 셋째 아이를 키우신다면 우리 첫째 때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쩌면 드실 수도 있어요. 내신 생활 기록부를 보면 니네 언니 때, 오빠 때, 누나 때, 형님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 4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 수였어요. 226명. 근데 이게 작년에 그 똑같은 학교의 인원수에 154명. 226명이 154명이 된 거예요. 무려 빠진 인원이 70명 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등급 10등까지가 2.15 등급. 그러면 전교 손가락 안에 꼽으면 다 내신이 1등급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등이 2.36이에요. 더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등이 2.8등 와 3등급 안에 들었어요. 30등도 거의 3등, 거의 30등 안에 들면 앞자리 2점대에 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0등에 3.75등급이에요. 0.75면 전과목 평균으로 하면 거의 한 과목씩이 다 1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 내신이 하락한 건데 등수는 똑같아요.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등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전국 뭐 그 과나 그 학교에서 몇 등을 뽑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예를 들면 30명 뽑는데 30등이면 붙는 거고 31등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등이 2.5등급이고 3.5등급, 4등급이 상관이 없어요. 30등 안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30만 드는 숫자가 이제 3.75가 됐다. 그 앞에는 3.1등급이 됐다. 그만큼 내신이 하락이 많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둘째, 셋째나 혹은 옆에 언니네 아들, 딸 그런 공부를 잘했다는데 우리 애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신 성적 기준에서는. 그래서 너무 우리 아들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근데 또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졸업한 아이들,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의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에 보시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우리 1학년 때 공통과목 배우셨죠?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성취도 나오고 등급이 다 나왔어요. 공통과목 등급 나온 거 다 아시죠? 2학년 올라오면 이제 선택 과목들을 갔잖아요. 갈 때 하얀색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하고 예체능 과목. 졸업한 아이들은 등급이 나왔어요. 진로 선택 과목도 예체능 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 수능 과목이라 여기는 등급이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과목이 예체능 빼고 다 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하얀 부분들이 등급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거 숫자 빈 곳이 훨씬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에 어떤 표본을 뽑아보니까 42과목 듣던 아이가 등급이 나왔던 아이가 이제 28과목. 48개의 등급이 28개로 바뀌었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강의식이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문이 전혀 없으시네요. 어려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과목을 애들이 평균적으로 듣다가 보통 한 학기에 그럼 8과목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8과목 됐다는 말은 5, 6, 5과목, 6과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14과목이 줄었으니까 1년이 통째로 없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통 한 학기에 우리 7과목, 8과목 등급이 나왔어요. 또 5학기인데 3학기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선택 때문에. 그러면 최상위권 아이는 내신 성적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라면 1등급을 42개를 관리해야 될 거예요. 28개면 확 내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대권 아이들. 공부 상위권 아이들은 어떨까요? 공부를 좀 잘해요. 원래는 우리 200명이 수업을 들었다면 선택 과목이 바뀌게 되면서 모집단이 작아졌잖아요. 근데 내가 전교 3등인데 전교 1, 2등이 30명밖에 안 들었다 같이 들어요. 내가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없죠. 한 명밖에 1등급 안 주니까. 그러면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최상위권은 내신이 1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 좀 밑에 아이들은 내신이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서 혹은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덱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신은 훨씬 예전보다 좀 더 좋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내신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부산대 같으면 내신은 분명히 하락할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부산대쯤 가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뭐 최고 우수한 아이들, 뭐 의대 빼고 시대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효과를 간다면 최상위권 아니고 상위권 아이들도 이 상위권 아이들도 내신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그럼 아이도 줄었죠. 그다음에 과목 수도 줄었죠. 거기다 과목 수 줄었는데 이 과목 준 게 분모가 작잖아요. 그럼 또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내신 성적은 하락 요인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년의 내신 성적이 아니더라도 대학 들어가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3년 전, 2년 전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실 필요는 없다. 작년하고도 달라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된 애들이 42과목이라면 지금 올해 아이들이 28과목인 거예요. 작년하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어머니 마이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원서를 쓸 때 저기 등급을 보고 작년, 재작년 그 학교별 등급을 보고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급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2등급 작년에 2등급이 오늘 3등급이고 원서를 쓸 수 보통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지나기 어려운 점이죠. 작년에 2등급은 분명히 팩트이고 사실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시 생태계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입시는 흉물이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 최저학력도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 내신은 작년도보다 조금 하락될 거라고 보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부산대 같으면 작년까지는 3과목이 9과목 평균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과목만 봐요. 그럼 최저학력 맞추기가 쉬워졌겠죠. 그러면 내신은 와야지 붙는 거겠죠.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지금 수능 변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 건데 수능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보실 건데 국어 하작하고 언어와 매체 선택이잖아요. 수학은 세 개 중에 선택. 그러니까 영어 절대, 한국사 절대, 아랍어, 제2외국어 절대. 사탐, 과탐은 섞어서 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택 과목이 생겼지만 줄은 한 줄로 세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 수학을 예를 든다면 학통, 미적, 기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혹시나 우리 큰아이들 키워보셨던 분들은 수학은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학 인문계는 수학 나를 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 가를 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수학을 잘하는 거지. 다른 거 몰라. 수학을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나아서 수학 나 치는 인문계열 아이들은 1학년 때는 한 2등급, 3등급 받다가 2학년 올라가면 1등급을 받았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루 바르니까 나에는 이제 호랑이가 빠졌으니까 여우가 대장해야 되잖아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미적, 학통, 기하가 따로 됐는데 줄은 한 줄로 세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어제도 우리 아이가 수원 수트를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게 74점이고 학통, 미적, 기하가 26점이에요. 다 따로 했는데 이 값들을 보정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과목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면 유불리를 조정하고 미적 치는 아이고 학통 치는 아이고 어떤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래서 미적이 조금 더 잘할 거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있으면 불리하게 그 점수 값을 좀 보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줄을 표준줄 한 줄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1등급은 주로 아마 또 미적이나 기하 친 아이들이 대부분 들고 가고 학통 친 아이들은 좀 들고 가기가 어렵죠. 2등급도 좀 가져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반면에 거꾸로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학 가일 때는 3등급, 4등급 받아야 되는데 합쳐지면서 이게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인문계열 아이들은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진 거고 자연계열 아이들은 최저 맞추기가 쉬워진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시는 생물이고 결과값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우리 아이들은 올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신 성적 내는 방법도 달라졌죠. 수능도 달라졌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데 두 개가 동시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입시 예측하는 거는 어느 때보다도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이런 게 다 해결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갈 대학보다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변수들이 좀 예년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수능 방식이 올해 처음이긴 한데요. 옛날에도 이런 방식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 때문에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치는 문항의 점수를 가지고 나머지 과목 친 것들을 보정하는 표준화하는 방법을 쓰니까
아이가 자기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받으면 부모님들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불리함을 만들질 않아요.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마시고 자기가 잘하는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공통 1, 2와 그리고 꼭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학이든 기하든 그중 하나를 열심히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큼 그런 엄청난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1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말 해야지 확정되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거를 보통 우리 4년 예고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큰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체제가 바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